지난 6월 29일이었죠. 네,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평등법으로 국회 제정을 권고하는 입장 표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바로 이런 흐름에 이어서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29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리고 평등에 합류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모였습니다. 6월 29일 장혜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만 남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국회가 시대적 소명을 받아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과 내용,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알려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법 제정의 의의에 관해 3가지 내용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짚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발의된 장혜영 의원 안과 국회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모두 직접 차별을 비롯하여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를 차별로 보고 차별에 관한 폭넓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국내의 차별금지법제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국회는 이들 개념을 담아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간접 차별 개념이 갖는 중요성, 차별적 괴롭힘이 도입되는 의의, 성희롱이 차별로서 적극적으로 규율되는 취지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별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현실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복합차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차별금지법제의 중요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차별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 피해자가 실제로 진정이나 소를 제기하여 차별을 다룰 수 있으려면 차별 피해자의 불리한 위치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조항들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지 시정명령제도,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차별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차별 중지, 재발 방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증 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특례 조항이 꼭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별을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 차별 행위의 시정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예방 조치,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별 개선 정책 조항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평등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와 내용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에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기관이 평등 증진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장기적인 목표 아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07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 논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사회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줄세우고 배제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해온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위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목되어 온 사유들을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시작해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겠다는 국가와 사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없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위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평등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탐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게 오갈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드는 법이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시작선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밝힌 세 가지 의미를 충분히 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존엄과 평등에 관한 원칙이 다시 서는 사회, 우리 안에 차별과 불평등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회를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지금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주동자라는 이유로,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많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아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법이 있지만 제대로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고,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도 있고 장애인, 성소수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주동자들의 역사도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주동자들의 존재는 무권리와 일행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권리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의 이주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주동자들의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농업 분야에 일하는 동자들도 똑같이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동자들이 예고에 시달리고 있고 이주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동자들이 지금 한국 정부가 주고하고자 하는 재난 지원금 이주동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지원금 이주동자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동자들은 재난 지원금 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동자들은 모든 세금이 납부하고 있고 있습니다.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을
하는 투쟁을 한 다음에 정부가 지금 일부 노동자 일부 결혼 이주민한테는 지원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원금 받기 위해 왜 투쟁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별이고 이것이 바로 인정차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바로 이런 자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별을 없애기 위해 또 모든 노동자들의 자별을 없애기 위해 서민들의 자별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장애차별금지법 만들 때도 그랬었고 지금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때도 원했었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몇 차례 발의할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행동해 오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현장에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별금지법 발의할 때마다 국회에서 발의할 때마다 과연 정말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 또 얼만큼 또 기다리게 하는 또 헛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발의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으니 장애인이 굳이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라고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까지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해오면서 현장에서는 상담받고 대응해오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만으로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 인권에 대한 이 차별의 개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것을 더욱더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이란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차별에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성이고 이주인이고 아동이고 그리고 노인일 수 있는 모든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될 필요성이 더욱 절감하고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저는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당했을 때 장애인으로 차별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몇 가지 차별이 복합적인 차별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차별을 대응할 수 있는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강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마치 차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 양 우리에게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사회적인 정체성은 몇 차례에 거쳐서 전생에 거쳐서 다양하게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강한 저항이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말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견고한 이 차별의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 견고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 벽을 부수는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290명의 국회의원들 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같이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이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서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가 힘이 돼서 우리는 이 벽을 깨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에게 미안하게 부끄럽게 기다리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 대중을 향해서 이 시민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히 저항해는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과 같이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충남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 보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에서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범인 인권조례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인정할 수 없다.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의 인권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차별과 혐오 선동으로 그러한 선동에 결탁한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2017년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됐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우고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우리들은 우리의 동료 시민, 이웃 시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혐오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슬프고 분노했었습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지방정부는 인권교육도 중지했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일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지역에서 인권이 제대로 잘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변화는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고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인 지난 6월 26일 충남도 의회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분명하게 포함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7년 만에 제정했습니다. 우리 충남도 의회 제11대 의회입니다. 국회 21대 국회입니다.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충남도 의회가 폐지시켰던 충남 인권조례를 충남 인권 기본조례로 새롭게 제정했고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은 차별해도 된다라고 하는 혐오를, 그러한 차별을 묵인하지 않겠다, 방관하지 않겠다,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민의 존엄한 명령을 의회가 받드는 것입니다. 국회에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11대 의회가 한 이러한 것을 국회가 못해낸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제 평등을 향한 열차에, 평등을 향한 버스에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동승하십시오. 잠깐만 머뭇거리다가는 늦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무시와 모욕을 넘어서서, 불평등을 넘어서서 평등의 세상을 열어가는 백신 차별금지법 제정에 21대 국회가 화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동행 중인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용산에서 17년째 용산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길벗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분들과 동행하는 저희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디딤돌이자 도전입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든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든 차별 요소에 대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미등록 이주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방인들, 성소수자처럼 비가시화된 이들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선 제게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세력 결집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차별조장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되는 혐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혐오 세력을 감시하는 몇몇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일부 혐오 세력들은 선정적인 메시지로 허위, 가장, 왜곡, 선동에 앞장서며 유튜브 시청과 후원, 교회나 관련 기관 강연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을 내세워서 돈과 영향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되는 혐오에 앞장서는 이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분명한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대응만으로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부 혐오 세력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제한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죽기 살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 있는 기독교 신자와 지도자 여러분, 돈과 영향력이 되는 혐오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헌금이나 후원금, 그들에게 돌아가는 강연은 결국 돈이 되는 혐오일 뿐입니다. 또한 세련되고 싶은 혐오를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최근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노골적으로 앞장서는 일부 대형 개신교회와 주류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이나 동성애 독재를 이루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효성을 상실한 자신들의 고집을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해서 보수 개신교 신자분들의 집단 정서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공포와 불안을 부채질해서 집단 내에서 의식 있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신자나 목회자를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협박과 위력을 행사하는 나쁜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교회와 지도자들을 노린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수든 진보든 신합해 평등한 모든 인간인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사회와 공적 관계 가운데 서로 예의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는 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땅에 HIV, AIDS가 창궐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HIV, AIDS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과정에 혐오와 차별, 낙인 찍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소수자의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말하면 어떤 이들은 수간이나 시간, 소외성애까지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만 그 둘을 일부러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들 지역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눈치줘도 쫄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교회 신자들 모두의 표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그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을 좀비 신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침묵하는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당신들을 압박하는 교회나 교국의 지도자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이유로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선출한 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십시오. 만약 당신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몇몇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무섭다면 저와 같은 이들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그 돌을 대신 맞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답게 이 시대와 사회에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종교 집단이나 지도자, 아스팔트 구구 세력의 혐오 세력의 헛소리에 쫄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행사할 한편인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는 이들을 두려워하라고 준 권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없는 취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자 사랑의 연대를 보여주라고 위임한 그 한편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에 앞장서 용감한 10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186개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 외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당신들에게 그리스도 성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호를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말한다. 차별주장, 혐오선동, 구구 기독교 세력에게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우리 이제 우리의 한계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의 강을 환대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넘어섭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힘찬 함성으로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사회 시계는 차별에 가까워 있습니다. 네, 차별에 좀만 더 가깝게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서명할수록 평등의 시계는 빨라집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합류하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참으로 평등에 합류하라. 네, 구호를 외치니 첫 번째로 어떤 의원님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들썩들썩. 의원님들 어디 계시죠? 네, 첫 번째로 서인권 노혐오 의원님 발의에 서명하고 계십니다. 네, 스티커를 붙여주시겠습니까? 네, 시계가 조금 차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평등 노차별 의원님 발의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네, 시계가 조금 더 움직이지요. 시계가 움직이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더평등 안차별 의원님 발의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네, 시계가 한 40일 D-40일 정도로 평등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양한홍 위원장님? 맞습니다. 네, 지금 30일에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가까워져. 네. 자, 혹시 지금 20일 정도 남았는데 발의에 동참해주실 의원분들 더 안 계신가요? 네,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참여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네임펜으로 반차별 의원님 서명하고 계십니다. 60일이 곧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평등 의원님 참여하셨습니다.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 시간이 이 사회의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차례 순환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 삶을 부정당한 장애인들, 너무 쉽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유예된 시간을 살아간 청소년들,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의 삶이 벼랑에 내몰렸다. 그로부터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회의 목격이자 투사가 되었다. 우리는 차별을 말하고 드러내며 연결되었고 평등한 삶을 요구하며 연대했다. 사회적 협의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를 때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외쳤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할 때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며 말하기를 시도했다. 그렇게 빈곤한 이들, 정당성을 강제당한 이들, 존엄을 박탈당한 이들이 평등으로부터 밀려난 자리에서 평등은 다시 선포되었다. 그런 동안 이 사회는 차별이 공동체를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혹독하게 경험했다.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으나 누구라도 가장자리에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가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평등사회로 가는 길, 이제 정치만 남았다. 국회는 들으라. 지금이야말로 혐오에 휘둘리며 인권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씻을 기회다. 평등을 염원하는 민심을 사로잡을 적기다. 평등에 협상은 없다. 비겁하지 말라.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응당해야 할 책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한다. 앞으로 60일 동안 21대 국회 전원의 발의 동참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각지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자리에서 권리를 외치고 평등을 선언할 것이다. 더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한국 사회를 차별금지법으로 뜨겁게 달굴 것이다. 평등이 오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올려라. 평등에 합류하라. 시대의 열망에 응답하라. 발의에서부터 제정까지 21대 국회에서 새 역사를 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평등사회로 함께 나아가자. 이제는 때가 됐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